아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조 변호사님 계속하실까요? 예. 예, 8번 생략하고요. 8-1번 김용현 사건 증거순번 490번 송재영 문자 메시지 기록 4302면 제시하겠습니다. 송재영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당시에 22시 52분경에 전 부대원 영외 거주자 소집 메시지가 있었고 23시 10분경에 최기 부대로 소집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증인은 이후 양승철 경호경비 부대장으로부터 1처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던 것인가요? 처음에는 그 22시 53분경에 제가 그 집에 있을 때 정성우 처장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는 사령부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23시 30분경에 사령부로 들어갔고 사령부에 도착하자마자 양승철 중령이 전화가 와서 어디쯤 왔느냐, 왔으면 1처장실로 올라와라. 그렇게 해서 과학수사센터장 송재영 대령과 함께 1처장실로 갔습니다. 네. 9-1번, 9-2번, 9-3번 다 생략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추가 증거순번 1066번 안형욱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실에서 증인이 기억하기에 1처장실에 들어갔을 때 모두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정성우 1처장이 회의를 시작하자고 하면서 첫 스타트가 양승철 중령에게 포고령을 읽어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10-1번입니다. 김용현 사건 증거순번 489번 송재영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송재영은 검찰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도착해서 성원이 되었고 정성우가 정식으로 진행을 시작했다. 계엄이 선포되었고 사령관님 지시로 너희들은 내 지시를 받는다. 우리는 포고령 중 2번 사항 관련으로 임무를 받았다. 합법적으로 지시가 내려왔고 장관님께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조치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취지로 진술하셨는데요. 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0-2 생략하겠습니다. 11번 추가 증거순번 1066번 안형욱 진술조서 기록 33,663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의 임무와 관련해서 군 검찰에서 정성우가 우리 임무는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다. 필요시에 서버를 압수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서버를 확보하면 분석은 전문기관에서 와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셨고요. 서버 확보 자체를 증인이 현장 확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현장 확보를 해놓으면 국정원 등 전문기관에서 와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맞습니다. 11-1번 김용현 사건 증거순번 832번 박태주가 정성우 1처장실에서 작성한 메모 사본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박태주 정보보호단장이 1처장실 현장에서 작성했다는 메모에는 현장 확보 및 유사시 서버 데이터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그 이후 김용현 사건 증거순번 834번 박태주 진술서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태주는 진술서에서 현장 확보는 전문 인력 도착 전까지 유사시에 우리가 서버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라고 작성을 했고, 그렇다면은 정성우가 말한 주 임무가 현장 확보라고 증인이 생각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네. 네. 11-2번 생략하겠습니다. 11-3번도 생략하겠습니다. 12번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증거순번 1066번 안형욱 진술조서 기록 33,668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정성으로부터 포렌식 장비를 챙기라고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12-1번입니다. 김용현 사건 증거순번 489번 송재영 진술조서 기록 4293면 제시하겠습니다. 송재영 과학수사센터장은 검찰에서 출동은 하되 장비는 챙기지 말자,
방어용으로 캠코더는 챙기자라는 취지로 합의가 되었다. 우리 과학센터 부대원들은 출동 시마다 포렌식 장비를 챙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도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장비를 챙기지 말자 이렇게 논의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용어 사용의 문제인데 그때 이제 그 과학수사센터장이 이제 그 센터원들 다 복도에 모아놓고 정성호 차장이 회의 때 언급된 내용을 이제 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출동해야 할 곳, 선관위 3곳 이런 한 곳에 갈 곳에 인원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뭐 영장이 있느냐, 영장이 없는데 가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법적인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정성호 처장이 이제 자 정정하겠습니다. 과학수사센터장 송재영 대령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합의가 된 사항을 예. 위에다 보고를 했습니까? 지휘체계.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송재영 센터장이 정성호 처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출동은 하되 장비는 챙기지 말자. 예. 예를 들어서 계엄령이 내려지면은 네. 행정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에 출동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출동은 하되 장비는 챙기지 말자라고 하면은 이게 군기강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까? 변호사님 이제 저희들 관점은 이제 그때 이제 정성우 처장이 회의할 때 또 이제 논점은 뭐였냐면 어떤 그 계엄법에 관련된 내용을 어떤 토의하기보다는 어떤 저희는 이제 그 임무 수행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 수사적인 관점에서 절차상 적법한가를 따져보는 게 회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임무 뭐 서버를 확보하거나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오라는 문제는 영장이 없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법이었다. 그리고 선별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복사하거나 떼오는 것 역시 위법 사항이다. 그래서 위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판단이고 별도로 법률 검토를 받은 것은 아니죠? 법무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예, 그 정성우 처장이 네. 요 사항에 관해서는 법무 검토 받은 건 아니고. 네, 요 사안은 아니고. 예, 정성우 네. 처장이 저희들한테 너희들이 돌아가서 출동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가 법무 검토를 받겠다. 받겠다. 예,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잠깐만 변호사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증인. 예. 그러면 현장 확보를 하고 전문기관들이 만약에 들어올 때 그 전문기관들이 그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영장이라든지 증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적법한 절차, 장비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전문기관이 올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현장은 일단 확보를 해놓고 전문기관이 오면은 그 전문기관들은 그렇게 해오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좀 그 회의 때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때 회의 때는 국정원 등 전문기관이 온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전문 인원들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정전을 끌어온다는 그런 내용들은 뭐 토의되는 바는 없습니다. 법률적인 모든 검토를 했을 때 결국에는 현장 확보가 우리들의 임무가 될 것이다. 법적인 것 다 고려해서 예.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예. 과학수사센터는 해킹 시도, 여기는 뭐 북한 해킹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고요. 해킹 시도에 대한 사이버 수사, 포렌식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해킹이나 사이버 보안 위협이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북한 해킹 조직이 2022년 말 방산기관에 침투해서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보안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해킹 조직인지 기억나십니까? 북한 해킹 조직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정확하게 뭐 킴스키, 라자루스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 정확한 조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알지 맞습니다. 못합니다. 2022년부터 우리나라의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방산기관을 비롯해서 행정기관, 우리나라의 각종 기관에 침투하고 이게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라자루스가 방산업체에 침투하는 방법이 서버 계정 정보를 절취해서 침투하는 방법이죠? 자세한 기법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뭐 취약점, 침투 기법 이런 부분들은 저희 수사 영역과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숙희 언급하셨는데요. 김숙희,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격을 해온 것을 알고 계시죠?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김숙희가 방첩사를 해킹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예, 2025년 올해 얘기인데요. 비상계엄 당시의 일은 아닙니다만 방첩사에 대한 어떤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김숙희와 라자루스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 해킹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025년 8월 8일에 세계 최대 해킹 대회인 데프콘 33 현장에 보고서 하나가 발표되는데요. APT 다운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국방부 방첩사령부 대검찰청 기관에 김숙희에서 로그인 시도와 해킹, 피싱 기록이 포함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김숙희가 방첩사령부를 대상으로 해킹 시도를 한 로그가 확인되었고요. 이처럼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우리나라 방첩사라든지 대검찰청 등 기관에 해킹을 하는 시도를 할 경우에 방첩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과수센터에서는요? 일단 뭐 과수센터에서 뭐 우선적으로 조치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저희 사령부를 침투를 했다면 그 내부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관련 부서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서에서 먼저 우선 파악이 되고 만약에 저희 입장에는 수사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들이 이제 뭐 해킹 공격을 했는데 군사 기밀이 절취가 되었다. 그러면 내부에 공모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 PC가 북한 김숙희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PC의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증인은 2014년 12월 4일에 그럼 국방부로 인사 이동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인사 이동 되셨나요? 예. 24년 12월 6일부로 인사 이동이 됐습니다. 아, 6일부로 인사 이동이 예. 되신 거군요. 예. 네, 15번 질문하겠습니다. 김용현 사건 증거 순번 552번 유재원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 사진 2부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과 유재원이 같이 동행했죠? 그렇습니다. 네, 구글 타임라인 캡처 사진 네. 유재원의 사진입니다. 증인이 1시 27분, 01시 27분경에 과천 부대를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저는 이게 타임라인이 없었는데 저는 30분으로 기억을 했는데 1시 30분? 예, 네, 30분 경으로 저는 알고 네네네. 있었습니다. 비슷하네요. 16번 증제 36호증의 2 네이버 지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이 여론조사 꽃에 직접 가지 않았고 꽃이 위치한 충정로 부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 떨어진 잠수교 남단에서 복귀 명령을 기다리다 복귀를 했습니다. 네. 도착 및 대기 장소 그리고 복귀한 장소를 잠수교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1시 제 기억으로는 제가 타임라인을 제대로 못 봤는데 1시 24분경에 제가 유재원 대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했는데 이동을 하되 한강을 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경에 그럼 같은 차에 탑승해서 이제 이동소를 나가게 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럼 한강 이남일 때 어디로 갈까 이런 토의를 하면서 맨 처음에 다른 그 탑승자는 어떤 거기 이 근처에 이제 카톨릭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카톨릭 병원에 가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그것보다는 이제 주차 장소가 야간이고 한적한 그리고 한강 이남인 잠수교 일대 주차 공간이 있다.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건의했습니다.
이게 명령으로 하달된 장소보다 현저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증인이 볼 때 네.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위기 상황이고 우리가 포고령 2호를 보면은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지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여론조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방첩사에서 명령을 하달받아서 출동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근처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6-2번입니다. 증인은 당시 다른 부대나 다른 기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해서 공조작전을 한다든지 후속 부대가 온다든지 이렇게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주신문 하실 거 있으세요? 예, 오 예, 오성환 검사입니다. 증인 몇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증인 12월 3일 오전에 그 중령에서 대령으로 계급장 수여식이 있으셨지요? 네, 직책계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출식까지 마친 상황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과학수사센터장 송재영 대령이 부재 중인 상황도 아니었는데 증인까지 굳이 함께 일처장실로 불렀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사실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1차원실에 가서 느낀 점은 처음에는 이제 왜 저를 불렀을까 궁금했는데 처장실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장소에 대령급 실장들 외에도 실무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보안조사과장님 예. 이런 분들 말씀이십니까? 예, 보안수사과장 그리고 이제 경호경비부대 실무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이 직전까지는 과학수사센터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성호 처장이 나를 과학수사센터 실무자로 불렀구나 속으로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그 처장실에서는 네 곳으로 출동할 팀장들만 지정했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증인에게는 정성우 처장이 유재원 대령을 도와주어라 라고 했다는 말씀이셨지요? 네, 맞습니다. 유재원 대령을 도와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럼 정성우 처장이 처장실에서 공통적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 외에 증인에게만 이런 것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은 있었습니까? 특별히 언급한 거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각 팀의 팀원들은 과학수사센터, 정보보호단, 경호경비부대 소속 부대원들을 나누어서 분산 배치하기로 이야기가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그 증인이 가게 될 여론조사 꽃으로 가는 팀에도 과학수사센터 소속 부대원분들이 배치될 예정이었을 텐데 네. 정성호 처장이 굳이 증인을 특정해가지고 유재현 대령이 가는 여론조사 꽃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 군검찰 조사 받으실 때 그 과학수사센터 소속 인원들끼리 하시던 회의에서 영장이 나온 것인지 포고령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사후영장을 내줄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이제 그 진술은 이제 제가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수사센터장의 진술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이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라고 대답하셨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영장이 있었는지 영장이 없는데 가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위법적인 사항은 이제 기억이 나고 사후 영장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재반대신 분 하실 거 있어요? 예, 윤곽근 변호사님. 윤곽근 변호사입니다. 증인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사무실에 도착한 게 몇 시경이죠? 저희 방첩사령부 말씀이십니까? 네. 방첩사령부에 도착한 건 23시 30분경인데 사무실에 간 건 아니고 네. 건물 밖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정식 도착해서 정성호 1차장과 회의를 시작한 게 몇 시? 정성호 1차장실에 간 거는 한 23시 50분경이. 그럼 그 전까지 30분에 도착해서 20분 동안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건물 밖에 주차장 일대에 있었습니다. 예. 증인의 사무실도 안 가고 건물 예. 밖에 있었습니까? 왜 그랬죠? 어차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양승철 중령이 어디냐, 네.
어디쯤 왔냐? 1차장실로 와라. 도착하면. 그랬기 때문에 1차장실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혹시나 제가 과학수사센터장도 같이 하느냐, 과학수사센터장 같이 간다 이래서 과학수사센터장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 기다렸다가 20분 기다렸다가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시 50분경에 이제 사무실에 도착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 증인이 이제 출동한 것이 01시 27분에서 30분 예, 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한 1시간 이상, 1시간 반 가량, 한 40분 가량 그 정성호 1차장 사무실에 계속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성호 처장이 저희들한테 이제 임무 하달한 시간이 한 00시 15분, 20분 네. 경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정성호 처장이 이제 너희들이 각자 그 부서별로 돌아가서 세부 인원을 편성하고 출동 대기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학수사센터장과 함께 과학수사센터로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00시 15분경에 과학센터장실로 간 건가요? 과학수사센터장실로? 센터로 갔습니다. 센터로? 예, 센터로 그게 한 00시 한 30분 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회의가 한 20분? 좀 끝나고 예, 끝나고 00시 30분경에 이제 과학수사센터장실로 갔다. 센터로 갔다. 센터로 가서 예, 그 센터장실에는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저는 센터장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를 할 때 복도에서 했습니다. 복도에서? 예, 전 수사관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그러면 1시간가량 회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00시 30분에 도착해서 20분은 00시 50분입니다. 예, 그럼 예. 그 회의 끝나고 회의 끝나고는 이제 제가 이제 사이버 수사 과장이었는데 예, 예, 거기 이제 그 과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저 유재원 대령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증인이 같이 출동했던 다른 사람들 유재원 대령은 유재원 대령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예. 그러면 그 당시 이제 TV를 보고 있는 게 계엄 상황이 방송되는 걸 보고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출동 안 하고 네. 사무실 대기한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저는 이제 여론조사 꽃에 유재원 대령의 어떤 통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유재원 대령으로부터 지시를 안 받았기 지시가 때문에. 없어서 그냥 대기하고 있었다는 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안 시 27분경 예, 출동할 때는 유재원 대령의 이제 호출이 있어서 그때 출동하게 된 건가요? 예, 통화를 하면서 네. 그 전화로 호출한 건가요? 호출에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00시 01분경인가 그때 국회에서 공안 시. 제가 분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 예, 나는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결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던 인원들은 이제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좀 안도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공안시 한 14분경에 유재원 대령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전화를 걸어서 우리 국회 가결됐으니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좀만 더 기다려 보자 네. 라고 전화를 한번 끊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24분경에 다시 통화를 하면서 그때 증인이 걸었습니까? 예, 그때도 제가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좀 천천히 움직인 예. 다른 팀원들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이동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동을 하되 한강을 넘지 말자. 그건 정성호 처장의 지시입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정성호 처장은 한강을 넘지 말자 한 게 누구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재원 대령의 얘기입니다. 유재원 대령이 그러니까 유재원 대령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이제 1시 출동 직전에 통화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예, 1시 24분경 통화했을 때. 예. 예. 근데 아까 증인 얘기대로 01시 03분경에 이제 계엄령 해제 의결이 국회에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네. 증인도 이제 방금 이제 출동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통화를 통해서 유재원 대령에게 확인을 했는데 첫 번째는 대기해봐라 했고 두 번째 통화할 때 24분경 통화하니까 우선 가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동을 하되 한강을 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좀 비상계엄도 해제했는데 뭘 갑니까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처음에 통화였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이제 현장 가보자 했을 때 예.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주변에서 조금 다른 팀원들이 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예. 팀원들이라는 것은 증인 팀 말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예, 움직이고 있었다. 예, 그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사무실 옆에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01시 03분경에 계엄령이 이제 국회 해제 의결이 됐는데 그거보다 한 30분경, 뭐 24분, 그래서 25분 이걸 지나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가지 말고 한강 이남에 머물자 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의도는 이겁니다. 이제 현장 확보가 이제 임무였다는 것이고 그 중간에 이제 상황 계엄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계엄령이 국회 해제 의결이 됐고 그런데 현장 확보하러 가는 사람들이 임무라면 우선 현장에 가보자 했으면 현장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출동할 단계에서 한강 이남에 머물자 하면서 가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형태가.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3시 50분에 정성호 처장 주관 최초 회의할 때 저희가 이제 서버를 확보하거나 또는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와야 된다. 떼어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임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임무를 받고 저희가 이 영장도 없고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 위법 소지가 많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정성호 처장이 그러면 법무 검토를 받겠다. 부대원들이 다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서버 잠깐만요. 확보인데 왜 현장에 안 갔냐? 잠깐만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좀 말을 잘라 죄송한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증인들이 검토도 하고 법률 검토도 했을 때 이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출동했다는 의미로 해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항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되 저희가 실제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 한강 이남일 때 머물 그러니까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예. 한 건데 그 중간에 출동을 재촉받거나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제 1시 50분경에 한강 이남에 잠수교 남단인가에 도착을 해서 대기하다가 2시 29분경인가 철수했잖아요. 한 40분 있다가. 예. 그때는 누가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까? 유재원 대령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냥 유재원 대령이 가자고 해서. 예. 그냥 근데 이제 유재원 대령이 누군가를 통화를 하고 네. 저희한테 철수하자, 복귀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성호 처장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통화를 하고 철수하자. 근데 그 아까 출동할 때는 유재원 대령이 누구랑 통화하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증인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재원 대령부터 출동하자.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지휘 관계를 보면 네. 정성호 처장한테 어떤 지시를 받고 유재원 대령이 움직였을 텐데 네. 제가 저한테 직접 내려온 지시도 없었고 네. 예, 그런 정황에 대한 설명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이 알고 있는 건 없는 것이죠.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임.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확인하겠습니다. 배유철 변호사님. 배유철 변호사입니다. 여론조사 꽃이 김어준이라는 뉴스공장 진행자가 만든 여론조사 회사라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 비상계엄 전에는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기관도 알지 못했고 대표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무가 편성이 되고 이제 여론조사 꽃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 질의하는 과정에 정성호 처장이 야 몰라 너희도 인터넷 검색해봐.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회의할 때. 예, 10월 3주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꽃에서 지지율이 67%, 반면에 한국갤럽이 54%입니다. 여론조사 꽃에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주신문. 예, 그럼- 예, 특검모님. 네, 그러면 당시 출동을 해서 출동한 곳에 출동한 곳을 확보하고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임무였지 않습니까? 네. 주임무는 서버를 확보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관위에는 왜 간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목적성은 뭐 정성호 처장이 직접 언급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좀 아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증인이 아까 증언하실 때 네. 포고령 2호 가짜 뉴스 등과 관련해서 출동의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그런데 성관이가 가짜 뉴스와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물어보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네. 연결고리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또 예, 재판장님 하나만 예, 추가로 오성환 물어보겠습니다. 오성환 검사님 감사합니다. 많이 못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그 증인 그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담화문을 보면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 예산 삭감, 입법 독재 이런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담화문 어디에도 북한이나 해킹 조직, 외침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방첩사 분들 신문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변호인들은 지금 북한 해킹 조직을 언급하면서 선관위에 출동한 이유를 그런 사정에 지금 대서 이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증인이 출동 지시를 받을 때 선관위에 북한과 관련된 위협이 있다거나 해킹 조직의 위협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죠?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재반대신 마지막, 분요? 예. 예, 배일철 변호사님.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심위가 있는 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특검 측에서 선관위에 출동하는 것이 여론 조작이나 가짜 뉴스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에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은 관련이 있다. 포고령 2호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논의는 안 됐나요? 네,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쌍방 더 없으시죠? 예, 아유 오랜 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또 차분하게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분증 저희가 돌려드린 거 확인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일의 증거조사 이 부분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예, 기일의 증거조사 오늘 진행한 거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기일에 오늘 기일의 증거조사한 신문조서 내용 자체를 가지고 증거로 신청하시고 채택하는 절차 한번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 진행해 주시면 되고 다음 기일에는 예정한 대로 여인영 씨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시간을 조금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물어보시는 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넘지 않으셨으면 하거든요. 쌍방. 예. 원래 검찰 측도 지금 6시간 얘기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기본 팩트 자체는 아까 몇몇 분 빼고는 핵심적인 내용 빼고는 기본 팩트 자체를 물어보실 건 없을 것 같고 여인영 씨에 대해서도 가급적 그날 다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순서는 저희 재판부에서 요거 명확하게 아직 저희끼리 완전히 합의를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박헌수 조지호를 좀 먼저 물어보고 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보니까 그 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그 이진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뒤에 한꺼번에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변호사님들 어떠세요? 일단은 박헌수 조지호 여기서부터 좀 물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이진우 관련해서 겹치는 거 없다라는 의견서 저희가 한번 제출했는데 예. 근데 진짜로 이진우가 겹치는 게 없고요. 다른 부분에 좀 겹치는 게 조금 있거든요. 박안수 말씀하시나요? 박헌수 얘기합니다. 순서는 원래 박헌수 그러니까 조지호였는데 예.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나? 박안수는 좀 뒤쪽이거든요. 일단 검찰 측 그래 박헌수가 누구죠? 박헌수. 일단 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재판부에서는 박헌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다 지금 경찰들입니다. 박헌수, 조지호, 윤승영, 모컨테, 김봉식까지가 다 이제 경찰들이죠,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일하게 끼어 있는 게 지금 문상호인데 그 김봉식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니 저희들은 중에서 예. 지금 빠른 결심을 위해서 예. 동의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네.
경찰들 어떠신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 좀 궁금한 점은요. 예. 지금 김용현 피고인과 병합을 해서 같이 예. 결심하신다고 하는데 예. 지금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1월 초에 종결이 가능한지 좀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김용현 피고인도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분들도 증거의 대부분 이제 뭐 동의할 거라고 또 예고는 하시네요. 예. 예. 일단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기일을 다 정해서 말씀을 드린 상태고, 박헌수는 좀 동의가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시면 조지호, 원래 재판부에서는 조지호, 윤승영, 목현태, 김봉식을 하루에 물어보면 어떨까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원래는. 재판장님, 조지호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나와 있는 쟁점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실 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자체는 이게 그날 있었던 사실관계에서 조지호 피고인한테 물어볼 건 딱 몇 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이게 재판부 지금까지 그냥 진행해본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 관련해 갖고 동의할 수 있는 증거 부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동의가 안 되면 물어보실 게 또 많을 것도 같고. 예,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면 물어보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동의가 되면 물어보실 게 그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재판장님, 유병욱 검사입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지금 지금 진행 중인 그 증인들의 경우에는 모두 공동 피고인들입니다. 예, 예. 검찰로서는 지금 법률상 그 조서를 그 부동의 시에는 이제 내용 부인 시에는 그 조서를 제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에서 현출된 내용들을 이 법정에서라도 현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분들이 사실 재판 이 말씀까지 지금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사실 진짜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가 증언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이 지금 다 지금 이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현 피고인도 저는 약간 뒤로 하는 거에 찬성하는 게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는 입장일지 아닐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현을 증언을 할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을 조금 먼저 하자는 쪽이라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오히려 검찰에서 입증하는 순서를 가급적 맞춰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뭐 검찰 측에서 입증하시려는 그 내용은 다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하셔서 뭐 그렇게 답변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는 약간 그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증언을 거부할 사람도 조금 있기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약간 김용현 피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뒤쪽으로 좀 빼는 거고 그리고 거꾸로 지금 국무회의 관련자들 그분들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좀 빨리 녹취서가 완성이 되면 바로바로 이 사건에 하셔가지고 의외로 물어볼 게 그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뭐 CCTV 그때 봤다고 누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재판에서 뭐 CCTV 확인했다. 예. 그러니까 예. 근데 CCTV 그 비밀 그것도 해제를 하실 건지 빨리 언제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석 기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번 올라가시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기간 맞춰가지고 그쪽 증인신문 줘서 꼭 증거로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변호인들께서 꼭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순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순서를 일단 여인형하고 그 다음에 예정은 경찰을 좀 먼저 하는 게 낫겠다. 국회 봉쇄 관련해서 하는 게 낫겠다. 재판부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부터 하신다면 예. 저희들은 동의가 불가능한 사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봉식 예. 조지호입니다. 김봉식 조지호. 예, 그래서 조지호, 김봉식 이분들을 일단은 하루 날을 잡아 좀 길어지면 어쩔 수 없대. 하루로 날을 잡아서 하면 어떨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 조지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건강상 문제로 좀 일정을 잡을 때 그 병원 일정 치료 일정을 좀 그러네요.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 검사님 말씀이 맞네. 이분이 지금 아마 지병 치료 때문에 이미 보석도 돼 있는 상태고 장시간 지금 뭐 법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약간 쪼개서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정도 조금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저 재판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인영하고 그다음에 경찰 하는데 그 박헌수 씨는 그럼 조금 나중으로 돌리고 경찰 중에 조지호, 김봉식 요 순서대로 일단 하겠습니다. 대신 조지호 증인에 대해서는 유병검사 뭐 하실 말씀? 아니요? 그래서 조지호 피고인에 대해 조지호 증인에 대해서는 순서가 또 그 지병 치료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김봉식을 먼저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순서는. 저희도 이제 입증계에게 말씀드렸듯이 김봉식, 조지호 순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나서 고고 경찰 국회 봉쇄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기로 한 거는 변호사님들께서 일단 여인영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방첩사 그 증거 동의 여부를 꼭 밝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판장님, 이 재판에 이제 효율적인 진행과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 계속 이제 변호인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제 의견서를 가지고 자꾸 이제 공방을 벌이고 법정에서 이제 똑같은 말이 자꾸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기일에 뭐 준비 기일을 한번 잡든지 해서 각 증인별 입증 취지나 필요한 사항, 이 소요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순서나 일정을 잡으면 어떻게 그러시죠? 11월 26일 괜찮으세요? 오후에. 그 너무 멀어서 12월 26일이면 한 달 후. 그래, 아니요. 11월 26일인데. 11월 26일. 11월 26일 날 오후에 준비 절차 한번 잡죠. 안 그래도 그날 2시에 그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먼저 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위헌법률 심판 신청하신 게 있어요. 중계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이게 기일 돌아가는 게 너무 바빠갖고 제대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날 안 그래도 하려고 하고 혹시 그 이쪽도 원하시면 그날 신문기를 오후 3시쯤으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한 3시 반이나 4시쯤에 저 준비 절차 잡아서 그냥 검찰 측에서도 한두 분 오시고 변호인 측에서도 한두 분 오셔가지고 아예 딱 정리하면 제일 좋죠. 그리고 재판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가지고 한번 쫙 말씀하셔야 됩니다. 법리 논쟁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2단계까지 와서는 이제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 자체에 대한 구속 요건과 포섭 범위.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 논쟁을 한번 하셔야 되고 변호인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이게 된다, 왜 이게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범의 범위. 어디까지는 중요 종사자인가, 어디까지는 방조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기준은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변호인은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그래서 법리 공방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원래 생각이 그게 12월 말이었는데 그거는 꼭 한번 기일을 어느 정도 잡고 얘기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11월 26일. 저는 11월 26일은 뭐 다른 변호인은 모르겠. 저는 힘든데요. 길 정하는 거야 뭐. 그러시니까 한두 분만 오시면 뭐 이경원 변호사님 가능하시면 뭐. 또 슬픈 표정 하지 마시고 저 이경원 변호사님 재판 기록 파악하고 준비하는 좀 그러니까 저 30분이나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기일에 위원석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입증 계획이랑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자 그러셔서 재판부에서도 심리 계획을 좀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동의를 하시죠. 이거 세월아 내월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저희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김용현 재판이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걱정을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거기는 따로 해야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재판부를 믿어주셔야죠. 그리고 1월 12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월 7일, 9일은 동의를 하는데요. 1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5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5일, 7일, 9일. 그다음에 그때 15일, 16일은 진짜 예비 기일 말씀드린 겁니다. 1월 5일, 7일, 9일 요때 병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15일, 16일은 예비 기일로 말씀드린 겁니다. 5, 7, 9, 15, 16. 5, 7, 9는 픽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7, 9는 픽스. 5일, 7일, 9일은 픽스. 그 너무 죄송한 게 휴정기긴 한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그 윤석열 피고인 사건이 하루씩 늦어진 게 저희한테는 너무 커요. 이게 예상보다 시간이 더 길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변호인들께서도 이거를 시간을 더 끌면은 이거 그냥 막 몇 달 또 확 갑니다. 여기서 끝날 때 그냥 저 뭐든지 달궈졌을 때 저 망치를 내리쳐야지 이거 뭐 더 길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지금 그럴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반대 신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요. 검사님들이 한 증인 2명을 한 기일에 두 신문을 하시면 예. 저희들이 다음 기일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좀 반대 신문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그 방식이 좀 그런 게 왜냐면 이거는 상대편 이제 패를 다 보고 하시는 거라서 조금 그건 이제 공방에 조금 어긋나는 건데 정 급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뭐 변호사님들께서 진짜로 만약에 뭐 법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면 제가 또 막 그렇게라도 할 텐데 오히려 사실은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 검사님들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님들이 백전노장이시잖아요. 지금 다들 진짜 뭐 아유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고 쟁쟁하신 분들인데 뭐 기록 파악하시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 드려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아까 그 5일, 7일, 9일은 증인신문 때문에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최후별로 PPT 하실 시간 갖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얘기할 시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법리에 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재판 시작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이제 공소장 변경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명을 요청했던 부분하고 그 검찰 측에서 공소장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송지를 해주시면 법리 정리나 공방을 하는데도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 검찰 쪽에서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특검 측도 그러니까 이게 재판장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특검도 이거를 준비하는데 이 검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업무 속에서 좀 그렇죠. 변호인들도 힘드시지만 특검 측에 있는 검사분들도 또 업무에 어떤 그런 그 하중이 많이 되면서 그런 좀 그 어려운 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변호인들께서도 좀 그 증인들에 대해서 좀 아까 뭐 재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그 과감한 좀 선제적인 증거 동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뭐 어떤 이 증거 인부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끔 하면 저희들이 또 재판 준비하는데도 또 많은 또 저희 입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신속한 재판이나 어떤 결론을 가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저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 뭐 증거 동의 지금 과감하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저희 분류표 뭐 좀 닥쳐서 주지 마시고 미리 주시면은 저희도 좀 더 이렇게 좀 더 뭐 검토도 제대로 하면서 빨리 이렇게 증거 인부할 수 있을 것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주시고 그 조지호 피고인 사건도 그렇고 그거 아예 어차피 쓰신 거니까 김용현 피고인 사건에도 아예 그냥 그거 현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조지호 피고인 고 사건 그다음에 김용현 피고인 사건에도 현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오히려 동의하시도록. 또 진검 기자님도 무슨 말씀하시게. 재판장님께서 뭐 증인 관련된 얘기도 하셔서 저희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일단 당장 다음 기일에 여인형 이제 주신문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여인형 주신문 시간과 관련해서는 아까 유병욱 저희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인형에 관련해서 기록상으로 제출되어 있는 조서만 해도 일단 12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 뭐 향후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범에 관한 조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장기간에 걸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들은 다 법정에서 현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뭐 각종 객관적인 증거 관련해서도 여인형 증인에게 확인할 게 있어서 그 여인형 증인과 관련된 주신문 시간은 저희가 원래 신청했던 대로 좀 최대한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아까 또 재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일단 관련해서 여인형에 대한 반대 신문은 얼마나 하실 것인지 변호인 측에서 좀 말씀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방첩사에 대한 증거인부 의견은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장 오늘 기일만 하더라도 홍장원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이 예정된 시간을 훨씬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홍장원 증인 생각해 보면 윤곽근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뭐 동의도 할 수 있는 증인이다라는 발언도 하신 적이 있고 지난 기일에 위원석 변호사님께서 뭐 3시간, 4시간 정도 4시간.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다음 증인도 가능하시다는 취지로 해서 안영욱 증인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 홍장원 증인 6시간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당연히 예정된 시간보다 늦을 수 있다는 거 저희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홍장원 반대 신문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홍장원에 대한 제주 신문도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시간을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의 특검 측의 신문권과 원활한 그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도 시간이 아무래도 촉박하게 되고 당장 오늘 그게 여실하게 드러났고 저희 한 길만 되돌아가 보면 곽정근 증인신문 할 때 반대신문 시간 길어져서 저희 제주신문 할 때 사실 되게 촉박하고 되게 급박하게 진행했었던 아마 재판부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오늘 길어지니까 피고인께서 중간에 또 퇴정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어쨌든 여인형에 대한 주신문 시간은 특검의 입장을 밝혀서 말씀드렸으니 변호인들께서도 반대 신문 시간 얼마나 하실지 그리고 방첩사에 대한 증거인부 의견은 다음 기회까지 밝혀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늘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답을 드릴까요? 일단 여인형 증인 신문을 마칠 무렵 그날 그 하여튼 방첩사 관련한 증인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증거 인부 동의를 하는 증거 인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그 홍장원에 대한 반대 신문이 길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된 건 아니고 홍장원의 그 진술 그 태도나 방법이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신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점은 뭐 검사님들도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저희들만 이렇게 시간이 예상과 달리 늘어진 것은 아니고 검사님들도 예전에 보면 예상 신문 시간보다 훨씬 길게 주신문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로 그 어쩔 수 없이 늘어가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피고인이 미리 퇴정을 하신 거는 최근에 뭐 한 4일 재판을 나가고 또 어제는 뭐 증인신문까지 하는 바람에 좀 급격히 건강이 좀 악화되는 것을 좀 느끼셔서 퇴정한 것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아까 2시간 반에서 3시간씩 그래서 여인형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가급적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인형 부분 조금도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뭐 그거는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답을 못 들었어요. 근데 사실 여인형에 대한 증인 반대 신문 시간은 사실 검사님 주신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6시간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6시간이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방첩사 증거인부 의견을 그래서 주신문 마칠 때 주신다는. 24일까지는 제출하신다는 거죠. 미리 되면 미리. 예, 우리 증인신문 마칠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거 뭐 아시면서 그거 계속 왜 제출하시는지 사실 좀 그러면 제출하시면 그런 부분은 있고 어쨌든 저희도 아니 근데 다들 이게 재판이 길어지고 힘드니까 다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호흡이 긴 사건이다. 근데 이제 끝이 보인다 생각을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 입장은 2시간 반에서 3시간에 끊도록 하시되 계속 말씀드립니다. 뭐 제 스타일을 보면 아시지만 한 번도 길어진다고 딱 그 시간 넘었다고 막 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잘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일도 그렇게 많이 협조들 해주시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낼까요? 조희철 검사님 마지막 말. 일단은 그 변호인께서 저희가 주신문을 6시간 하면 반대 신문도 6시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주신문 시간에 따라서 반대 신문 시간이
비슷하게 정해지거나 1.5배 정도 정해진다는 말씀을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이 그건 뭐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정한 기회를 갖는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등한 이제 기회를. 그 방첩사 그 목록에 대한 증거 인부 같은 경우에는 여인형 신문 전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곽종근 신문 할 때 주신문 마치고 반대 신문 전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증거 인부 의견은. 그래서 반드시 증인 신문이 맞춰지고 나서야만 동의를 여부를 밝히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 여인형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첩사 부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히 가급적이면 여인형 증인 신문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판장님께서 그 경찰 증인 신문을 먼저 하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증인 입증 계획 순서를 많이 고려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그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입증 계획에 보면 이제 여인형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여인형은 이제 체포조 부분이 주로 주된 쟁점이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라든지 그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조지호 경찰청장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조 관련돼서 저희가 순서를 이렇게 짠 이유는 체포조 관련해서 박헌수, 윤승영이 조지호보다 좀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목현태, 김봉식은 국회 폭동 쪽인데 조지호는 체포조뿐만 아니라 국회 폭동 쟁점과도 관련이 있어서 순서를 이렇게 정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인들이 중간에 동의하는 그 증인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중에 또 동의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순서대로 하면 그래서 일부러 증인 순서를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쟁점별로 지금은 이제 팩트를 막 세부적으로 다투시고 싶은 분들은 몇 분 안 남은 것 같고 그 주된 팩트 자체는 다 나왔으니까 서로 다들 프로시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들 비타민들 드시고 힘내셔가지고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각자 공방을 해주시면은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지쳐 보이시는데 오늘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검사님들, 변호사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판부에서. 그리고 나가시면서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님, 법정경위님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 좀 하고 나가주시면 저희들한테는 그게 또 힘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